여기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는 가짝퉁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단숨에 제압해버린 한국계 이탈리아인 여대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다혈질인 이탈리아 남학생을 꼼짝 못하게 만든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아리아나 조라고 합니다. 비록 국적은 이탈리아지만 저희 가정은 한국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제 자신의 한국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엔 이탈리아에서 산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 눈물로 잠들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요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 어린 시선을 맞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외삼촌이 먼저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모님을 이곳으로 불러들여 자리를 잡게 도와주셨답니다. 이탈리아는 가죽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부모님은 가죽 유통을 주로 하시고 덕분에 저는 가죽에 대해 남다른 지식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의료 관련 학과를 선택해서 학업에 매진 중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한국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감독과 배우들이 예고편 공개를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루카 코믹스 앤 게임스는 행사에서 홍보 활동을 시작해 그 예때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었다. 아마나 영화 K-팝에 흠임해 볼 때면 마음속에 뭔가가 차오르면서 울컥해진다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오징어 게임 세트장을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그곳에서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팬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그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탈리아가 첫 번째 홍보 나라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모두들 행복해했고 팬들과의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감독님은 루카라 지역이 유명한 이탈리아의 자랑인 작곡가 푸치니가 태어난 곳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오징어 게임 미래에도 푸치니의 곡이 나온다는 깜짝 발언을 하셨어요. 그 말에 이탈리아인들은 더욱더 열광하였으며 환호를 보냈죠. 다음날 학교에서도 다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소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랑이 다지인 안토니오는 왜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한국 드라마에 열광을 하고 난리냐서 친구들의 대화에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친구들을 보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꾸는 하지 않았고 한국의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대단한지 여러 가지 작품의 시청률과 작품성 등을 안토니오에게 들릴 만큼 목소리를 높여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토니오는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최근 들어 한국의 팝이나 드라마가 이곳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실 오징어 게임 시즌1은 넷플릭스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람한 오토 오리지널 작품으로 남아있어요. 영화관 작품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렌즈데이와 무고곡 시간가량의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깨지기 쉽지 않을 만큼 대단한 거고 더 스케일이 커질 시즌2는 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배우보다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이유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몇백억 이라는 거액이 걸린 게임에 초대마다 도착하게 되고 게임의 진행 중 보존 탕락자가 죽음에 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최후의 이름이 되기 위해 혹은 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의 표현을 배우들이 너무 잘해주었고 신선한 소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이 한국인이다 보니 친구들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한국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잔인한 죽음이 소재가 되다 보니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놀이를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던 놀이였어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꾸 움직여서 다같이 배꼽을 잡고 무섭던 지역도 있고 공기놀이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놀이입니다. 요즘은 아마존 온라인 쇼핑에서 못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공기를 준비해서 많이 게임을 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잘하는 편이지만 친구들은 다음부터 많이 힘들어했어요.
작은 5개의 돌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잡는 저를 보면 친구들은 감탄을 하면서 본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손을 잘 쓰는 이유는 젓가락질로 관련되고 생각하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젓가락질을 엄청 연습을 시키셨어요. 콩은 기기를 하면서 연습하고 처음에 잘 배워둬야 한다면서 완벽하게 젓가락질을 할 때까지 연습했었다. 열흘 만에 마스터를 하게 됐죠. 아빠는 한국인이 손으로 만드는 일에 특히나 잘한다고 하셨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많이 쓰면 머리도 좋아진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저는 학교 성적도 늘 우수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성적이 우수한 저를 보고는 태도를 바꾸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는 어떤 게임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고 영상만 봤을 때는 학교 운동장이 배경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빠의 말로는 운동회를 모티브로 하는 게 아닌지 예상한다고 하셨어요. 아빠 운동회가 뭐예요? 한국의 학교에서는 느리대며 운동하라는 것을 했단다. 1000팀과 100팀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이긴 팀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줬었지. 아빠가 어릴 때 운동회는 오전 오후 하루 종일 했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지.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학교에 와서 숙제를 즐기는 날이기도 했거든. 할머니가 김밥과 사이다 삶은 계란, 과일, 과자 등을 준비해 주셨고 그날은 그동안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어. 할머니가 싸준 김밥은 정말 맛있었는데 더운 날씨 때문에 약간의 식초를 넣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빠는 아직도 새콤한 그때의 김밥이 그립단다. 삶은 계란과 사이다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지. 지금 그렇게 먹으면 이상하게도 옛날처럼 맛있지가 않아. 그땐 그게 얼마나 맛있던 지중해 어른이 되면 내일 삶은 계란을 먹어야겠다는 다짐을 할 정도로 아빠는 그 주먹을 좋아했단다. 아빠 그때 운동회에서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어요. 너무 많지만 운동회를 시작할 때 국민 치조하는 것을 했어. 그때는 그 준비 치조가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그 국민 치조가 가장 기억에 남네. 그리고 학부모 달리기 대회를 했었는데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달리기를 했는데 넘어지는 엄마 아빠들이 정말 많았어. 20년 넘게 달리기를 안 하다가 하니까 당연히 넘어지는 사람은 아프고 부끄럽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즐거워했지.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말씀해 주시는 아빠의 모습에는 그리움과 행복함이 동시에 그려졌어요. 어렸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보였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인이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저의 외모는 완벽한 한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에서는 늘 한국어를 말하고 한식을 먹으며 모든 생활이 한국식이 그댄 피자나 파스타보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더 많이 먹고 미족도 다 비빔밥을 좋아하고 프리타타 다 계란찜을 더 좋아한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서 부모님께서 저와 많이 놀아주셨는데 공기놀이나 실뜨기 같은 놀이도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는 집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저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창피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맛있는 된장찌개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엄마는 식구들에게 늘 한국의 점소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해주셨는데 피자도 이탈리아식이 아닌 불고기를 얹어서 해주셨고 피클을 곁들이는 게 아닌 김치를 곁들여 주셨어요. 고구마를 쪄서 김치를 올려 먹으면 맛있다고 또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였죠. 크림 파스타도 김치를 잘게 썰어서 느끼하지 않게 해주셨고 친구들도 저희 집에 와서 처음 맛본 김치 파스타는 처음에 이상하다면서 안 먹으려고 하더니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의 맛에 빠져버려 2접시씩 먹게 되었다죠.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중간중간 한국의 놀이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전 시즌에 나왔던 달고나는 그 시에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모른답니다. 엄마 아빠도 어릴 때 많이 먹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달고나 만들기 세트를 구입해서 만들어 먹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릴 때 학교 앞에 달고나 뽑기를 파는 아저씨가 늘 계셨는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일 뽑기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혼났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옛날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신답니다. 엄마 아빠의 내장에는 작은 태극기가 내장의 한 군단에 걸려 있는데 그분들은 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는 손민들에게 한국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셨어요. 부모는 예전에 비해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그저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게 다였지만 평창 올림픽이 열린 후부터는 확실히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한 번씩 엄마 아빠다 약 30년 전 이곳
이탈리아에 처음 오셨을 때를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국을 알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탈리아로 오신 다음 한국에는 IMF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일로 더욱 일실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5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과 한국을 들어가는데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기 위해서라 합니다. 조부모님은 한국의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해운대에 살고 계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외국인도 많이 관광하는 유명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탈리아도 경치가 좋은 명소가 많이 있지만 부산은 더 멋진 곳이 많아요. 해동 용궁서라는 절은 바닷가 바로 앞에 지어진 절이었습니다. 바다의 코앞에서 볼 수가 있고 밤 위에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저희가 오면 절을 보고 우리 강아지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알고 보니 저를 너무 귀여워하신 나머지 그런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할머니는 내일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는데 제 생일에 맞춰서 한국을 방문해서 그런지 미역국을 많이 끓여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이 되면 미역국을 먹는다고 했는데 보통은 소고기 미역국을 먹지만 부산에서는 가자미 미역국, 조개 미역국, 그럼 조개를 생선리를 활용한 미역국을 많이 끓여 먹는다고 했죠.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라면 솔직히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한 번은 한국의 큰 명절의 손날에 한국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떡국을 처음 먹어본 날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새해가 되는 코테키노 콘 렌키에라는 음식을 먹는데 돼지고기 소시지에 레테콤에 곁들여 먹는 음식이에요. 돼지로 만든 요리를 먹어 한 해를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음식이죠. 한국의 떡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건 아빠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떡국의 맑은 국물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긴 가래떡은 장수를 기원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가래떡을 썰면 동그란 모양이 되는데 그건 동절의 모양과 비슷해서 물질적인 풍요의 의미도 담겨있다고 하셨어요. 재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날 했던 윷놀이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는 식구가 많이 없어서 조용하게 놀았지만 TV군이 팀을 이뤄서 여러 명이 윷놀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시끌벅적하고 재밌게 보렸어요. 설날에 하는 전통 놀이가 많이 있는데 아빠는 어릴 때 했던 여러 가지 놀이에 대해 설명해주셨어요. 팽이치기, 제기차기, 실험, 연날리기 등은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밀속놀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의 밀속놀이는 혼자서 하는 놀이가 아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놀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협동을 중시하는 민족적 특성이 녹아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한국에서 보냈던 손날은 기억에 남는 것이 맞습니다. 슬프게도 할머니는 얼마 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병단원을 하신다고 할아버지께서 고생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더 편찮아지시기 전에 한국에 가서 꼭 뵙고 싶어요. 이젠 제가 소문이 됐으니 할머니께 도움을 드리고도 싶고요. 얼른 학교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할머니 병원비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을 조금씩 모아 돼지저금통에 적금하고 있답니다. 정말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돼지저금통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릴 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오면 돼지저금통을 보면서 엄청 궁금해했는데 그게 드라마에 나오다니 친구들이 신기해합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이 문화강국이 되어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것을 보면 제가 다 자랑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서양이 주도하던 세계 문화 흐름에 새로운 장을 열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엔터테인 분야뿐 아니라 한대 한국 한식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현재 유럽에서는 한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젠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부인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없으면 넷플릭스는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한국이나 판소리와 같은 전통 문화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정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훌륭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한국의 찬란한 성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는 여대생 아리아나 2씨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라서 정말 한국인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나오는 연말 잘 보내시고 한국에 오시면 또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니언니의 건강튜브 있습니다. 가자. 니 달리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지 있어 야한데 죽고 뭐한 거야. 안녕 여기 안짜히 나이지리아지도 열광한다 여기. 미국의 한 여대생이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현지 영화에 한글이 등장하자 정확하고 맞는데요. 그녀는 이러다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체 나이지리아 영화에 왜 한글이 등장한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노시아라 합니다. 예일대에 다니고 있죠. 평소 세계 기아와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던 저는 단학을 이용해 교수님들과 봉사모임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최근 나이지리아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북동부에서 약만 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WFP는 취약계층의 식량과 영양지원 현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화들의 길을 하는 것일 뿐인데 저의 작은 손길도 감사해야 하는 현지 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죠. 봉사활동 마지막 날 숙소에서 실현 중 시리즈 독특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분명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한글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함께 숙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TV 앞에 모여 이 드라마를 보았어요. 파이팅 로맨스 있는데 아버지가 한국인인 여학생이 학교에서 인기 많은 남학생과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내용만 리치하지만 아프리카인들이 한국어를 대화로 연출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인 건 알았지만 이곳 아프리카까지 위상을 떨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던 메리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푹 빠져있는 친구인데 한글을 여기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더군요. 그녀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대사를 다 알아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뜻을 알고 드라마를 보니 배우들의 연기라 어색하긴 해도 정말 재밌었어요. 그동안의 봉사활동에 피로감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우리 팀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소모하기 시작했어요. 메리가 가장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한국에 정말 가보고 싶다면서 거의 울먹이고 그녀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모든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고 한국 가수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을 만큼 한국을 사랑했거든요. 얼마 전 방영되었던 흑백 요리서를 보면서 한식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는 그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한국 자랑을 하며 말해줬어요. 난 어릴 때부터 K-팝을 들으면서 자랐어. 난 솔직히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의 음악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멜로디도 멋지지만 가사의 뜻이 정말 감동적이거나 알수록 어렵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 우리 삼촌이 한국에 출장을 몇 번 갔다 오셨는데 한국에서 드셨던 한식이나 한국의 유명한 명소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정말 가보고 싶어. 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싸서 부모님이 쉽게 허락해 주시지는 않아서 아직 못 가봤지만 내년에는 꼭 돈을 모아서 한국에 여행 갈 거야. 너희들 한국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만 잘생긴 게 아니야. 한국 남자들은 내려도 좋다고 하던데 한국 남자랑 연애해보고 싶다. 메리의 재밌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듣고 있다가 문득 얼마 전 엄마의 조급 선물로 뭘 받고 싶냐고 물으셨던 게 생각났어요. 저는 이번에 돌아가면 조급 선물로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엄마는 깜짝 놀라며 한국은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루시아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로 유명해진 건 맞지만 여전히 치안이 좋지 않은 소진국이야. 범죄가 난무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위험한 곳에 혼자 가게 둘 수는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국이 위험하다니 친구들이 한국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아니란다. 엄마 회사 동료에게 들었는데 여전히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불안전한 나라야. 거리에는 거지들이 넘쳐나고 가만히며 핸드폰도 다 도둑맞이에게 분명히 엄마. 동료들은 한국에 가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지만 한국과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온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더구나.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에 가보는 건 어떠니.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니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멋진 배경이 모두 거짓이라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문득 메리의 삼촌이 한국에 다녀오셨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다녀온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메리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메리 너희 삼촌이 한국에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했잖아. 정말 한국이 치안이 좋지 않고 위험한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졸업여행으로 한국에 보내달라고 엄마한테 말했다가 혼났거든요. 그막 한국이 위험하다고.
우리 삼촌 말로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학교에 핸드폰을 두고 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너희 삼촌하고 우리 엄마가 통화를 한 번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엄마는 한국은 위험하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말이지 않았어. 우리 삼촌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통화해봐. 그나저나 정말 부럽다. 한국에 여행을 가다니 진짜 부럽다. 메리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메리의 삼촌과 엄마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통화를 끝낸 엄마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제 나이가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라면 나를 해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부랴부랴 같은과 친구들부터 해서 한국어 동아리 학생들까지 찾아가서 한국 여행을 같이 갈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모두들 가고 싶어 했지만 개인적인 예정과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눈치여서 며칠 후 두 명의 친구 제니와 줄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너무 기뻐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 뭐예요. 우리는 급하게 기표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저는 한국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한글에 가장 관심이 많았어요. 한글을 구사하는 메리를 볼 때는 언제나 부러웠거든요. 한글은 오랜 역사를 두고 점차 진화해온 다른 문자들과 달리 발명된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일부 쓰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쉽게 읽힐 수 있는 문자로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한자의 획이 너무 복잡하고 글자의 개수가 많다 보니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성함을 안타깝게 생각한 세종대왕은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백성을 가엾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청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을 이토록 사랑했던 왕이 어디 있었을까 싶네요. 누군가는 하루만 공부하면 한글을 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처음 익히기에 매우 쉬운 문자라고 하였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아보면서 정말 세종대왕은 천재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었죠. 유네스코가 1997년 글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부에서는 20세기에 와서야 완성된 의문문의 체계를 세종대왕은 500년이나 앞선 15세기에 새롭게 찾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자료는 정말 많았어요. 영국 리즈 대학의 제프리 싱싱 교수는 문자체계라는 자료에서 세 개의 문자를 분류했는데 중국의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이고 예불에 가나는 음자 문자 그리고 영어는 음소 문자라고 분류하면서 한글은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않은 자재 문자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한글은 과학적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라면 특별한 언어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는데 영어의 경우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지면 글자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한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도 한글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어는 호주, 미국, 일본, 프랑스, 태국에서 제2국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한 나라의 문화다 이렇게 번져서 언어까지 세계인들이 배우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드디어 친구들과 한국으로 떠나는 나의 설렘과 기대에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친구들 역시 저만큼이나 한국에 대한 동경과 궁금한 점이 많았던지라 모두들 한국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인 비행기라 그런지 한국인들이 많이 탑승을 한 모습이었어요. 제 옆자리에 한국인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저보다 어려 보여서 살짝 말을 걸어 보았어요. 그녀는 영어를 할 줄 알았고 한국에 처음 가본다는 저의 말에 한국의 유명한 명소를 여러 군데 소개해 주었어요. 경복궁은 외국인들이 필수로 들르는 곳이라면서 꼭 가보라고 했고 북촌하는 마을과 청계천 서울터 한강공원도 꼭 방문해 보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너무 고맙다고 했고 어쩌다가 나이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던 그녀는 저보다 6살이나 많았던 언니였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로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한국인은 동안으로 유명한 나라라고 하다 보니 보송하고 하얀 피부가 인상적이었던 그녀와의 대화는 긴 비행시간을 유쾌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큰 규모에 놀라기도 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공항을 채우고 있는 모습에 압도당했어요. 미국의 공항만이나 바빠 보이는 공항이었다. 빠른 입국 절차 시간은 꽤 효율성이 좋았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도 일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공항 내에 무료 와이파이가 아주 잘 터지더라고요. 놀라운 건 속도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와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고 끊기지 않아서 더욱 좋았어요. 공항에서 한국 여행을 하면서 사용할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길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은 통합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서울시는 많은 나라와 도시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해왔다고 합니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환승이 가능하고 요금 정산도 한 번에 이루어지니 너무나 편리할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교통비도 매우 저렴했고 환승을 할 때 거의 무료로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돌아다닐 우리들에겐 매우 효율적인 제도였고, 미국은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었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어요. 그리고 지하철 여관이 굉장히 밝고 깨끗했어요. 미국이나 영국의 지하철 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죠. 유럽에서는 지하철역이 범죄의 월성이 되는 곳이고 구석에는 약을 하는 사람들이 성성시고 모여 있기도 해서 정말 지하철을 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뉴욕에도 요즘 선로로 떨어져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스크린 도어 설치를 준비 중이긴 한데 한국은 전국의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만 봐도 한국은 선진국이 틀림없었죠. 엄마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영상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일단 저의 핸드폰에 담아가기도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는 빵빵 터졌고 타고 있는 승객들도 모두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내부에도 깨끗한 건 마찬가지였는데 뉴욕의 지하철을 타본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쓰레기로 넘쳐나거든요. 이렇게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글을 이렇게 직접 한국인들이 구사하는 것을 들으니 그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열차 안에는 노선부가 있었는데 한글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는 메리에게 그동안 배웠던 한글을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버둥거리며 역 이름을 읽어 나눴어요. 우리는 홍대 입구역에 가기 위해 2호선을 탔었는데 제가 위치로 상가시청 충정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읽어나가니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그러냐는 표정을 지었더니 그 여학생은 이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아무튼 한국의 지하철을 탄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우리는 식당을 검색했고 즐비가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한 음식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감자탕을 먹기로 하고 검색한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감자탕 보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보쌈은 생각도 못한 음식이었는데 메뉴판의 사진을 보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쌈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조금 기다리자 여러 가지 채소와 김치를 내어주셨는데 김치 색깔이 엄청 빨간색이 있어요. 미국 마트에서 김치를 서먹어본 적이 있는 저는 그때 서먹었던 김치와는 조금 다른 모습에 약간 당황했어요. 제가 먹어본 김치는 새콤한 맛이 나는 것이었는데 이 식당에서 준 김치는 훨씬 더 아삭거리고 맛이 진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맛이 안 났어요. 전 너무 궁금해서 식당 직원분께 번역기를 켜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직원분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는 매일 바로바로 만들어서 손님창에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은 김치가 아니라 생김치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먹었던 김치는 익은 김치진 신김치였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김치는 발효 음식이니 충분히 납득이 갔어요. 신김치도 맛있었지만 신김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쌈이 아는 음식은 돼지고기를 삶아서 썰어 놓은 것이었는데 김치에 싸먹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런 소스가 발라져 있지 않은 돼지고기가 정말 맛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윤기가 흐르는 게 식감은 증오해. 것 같은 생각에 김치와 함께 한 입에 넣어 먹었어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는 처음 먹어보았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아삭하고 매콤한 신김치 조합은 정말 찰떡궁합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쌈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우리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감탕을 먹기 시작했어요. 재미는 엄청 매울 것 같다면서 자기는 매운 걸 못 먹는데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감자탕은 뼈고기, 깻잎, 버섯,
감자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 있는 국물 요리였는데 각자 앞접시에 뼈고기 하나씩 덜어서 발라먹고 국물을 떠서 먹어보았어요. 매워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고소하고 진한 고기 육수 맛이 났어요. 이것도 돼지고기라고 해 정말 부드러웠어요. 미국에서는 돼지고기를 베이컨으로 만들어 먹거나 거의 구워서 먹는 편인데 한국은 이렇게 국물 요리로 또는 삶아서 먹는 게 독특했어요. 같은 식재료인데 어쩜 이렇게 먹을 생각을 다 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조금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 길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생동감 넘치는 거리 잘생긴 한국 남자와 아름다운 한국 여성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드라마에서 보던 배우처럼 정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TV에 쳐보았습니다. 채널이 엄청 많았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뉴스를 보았어요. 뉴스에서는 속보를 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나왔다는 소식이었고 한국에서는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수상을 한 것은 18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것으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소설을 저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역본을 읽겠지만 나중에 한글을 다 익히게 되면 꼭꼭 한글로 된 온전한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친구들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이 들 때까지 한국 음식 K-팝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국인 비행기에서 만났던 언니의 증언대로 청계천과 경복궁을 가볼 앞으로도 다양한 한식을 찾아보며 맛있게 즐길 거예요. 특히 한국 바베큐와 삼겹살은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친 뒤 또 사연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미국 여대생 루시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지리아에서 봉사활동까지 하신 모습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기셨다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이제는 한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여행 중인 루시아 씨를 위해 맛있는 맛집을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